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든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파트 2입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사모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미리 신고 안 하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3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필요적 등록 취소, 필등 취소입니다. 절등치, 필등치. 자, 법인이 해산해서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요.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까 반드시 장부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33번입니다. (3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벌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절대적 취소서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등취. 자, 등록 공문을 열받게 하면 반드시 싹을 자른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았으면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업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게 한 거니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등록 취소서에 해당합니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자, 34번입니다. 자, 34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절대적 취소사에 해당합니다. 네.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다는 얘기는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변조해서 등록을 받는 거예요. 즉 등록 공문을 기망해서 등록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등록 공문에 알게 되면 열받겠죠. 등록 공문을 열받게 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는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 필등치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5번입니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그랬으니까 개인인 개공 그치네. 개인인 개공이 그럼 개인인 개공에는 두 명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사인 개공을 묶어서 개인인 개공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대칭해서 부릅니다. 자, 그럼 법인이 아닌 개공은 즉 개인인 개공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자라는 얘기네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결격세에 해당한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의뢰인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클 거란 말이에요. 영향력이 크니까 반드시 싹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필등취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세에 해당한다 하는 표현이고요. 36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구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등록,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절대적 취소세 등자, 절등치가 아니고 절대적 등록 취소 아니고 이중사무소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세입니다. 다른 말로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치, 상등치예요. 자, 그러면 이중자가 세 가지가 있죠. 이중자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중자 세 가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중자 세 가지.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두 자죠. 두 자는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고 이중 사무소는 세 자예요. 그러니까 두 자하고 같이 안 놉니다. 두 자는 두 자 끼 놀고 세 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자 세 가지는 전부 행정형벌이 1, 2천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중사무소는 여기에요. 이중사무소에 해당하면 임등취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고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37번. 소속공인중개사가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세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격정지가 아니고 적법행위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는요, 쌍방규모 서면이기 때문에 3부 이상만 작성하면 돼요. 3부 이상. 그런데 고객을 위해서 내부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행위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38번입니다.
38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사무소의 소속, 이중 소속입니다. 양다리 걸친 경우에는 자격 정지입니다. 네, 자격 정지에 해당한다. 자, 39번입니다. (39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객이 요청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거짓계약 작성한 겁니다. 거짓계약 작성하면 자격 정지에 해당합니다. 자, 40번입니다. 자, 40번 중요하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상 증명서 등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 정지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면 자격 정지예요.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서면을 제시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고요. 여기 중요한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하는 거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공입니다. 소공. 개공의 확인 설명을 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입니다. 자,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41번.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세에 해당합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42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현 주소지를 권하는 시군구청장이 한다? 아니죠?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합니다. 시도의사가 하는 거고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겁니다. 43번입니다. 자, 43번 중요하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5일입니다. 5일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오보통 이렇게 기억했죠? 자오보통. 통자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오보통입니다. 자오보통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자격 취소를 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시도지사는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보고도 하고 통지도 해야 돼요. 자, 보고는요, 상급 행정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보다 상급 행정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동급 행정관청인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오보통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고요. 보고도 하고 통지한다는 거. 자오보통 이렇게 기억했고요. 그러면 5월 이내에 보고하고 통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당하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치는 거냐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치죠. 그래서 3년 동안 시험 치지 못하도록 보고하고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은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인 시도지사한테 통지해주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장한테도 보고해가지고 3년 동안 시험 치지 못하도록 해서 보고하고 통지한다. 그래서 자오보통 기억합니다. 44번입니다. 44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 중에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청문해야 되죠. 자, 취소 처분할 때 행정처분 5가지 중에서 취소 처분할 때 청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입니다. 등치, 자취, 지취할 때 청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분 5가지 중에서 취소 처분이 아닌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꽤 중요한 편이죠. 45번입니다. 4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 자격증을 7일 이내에 7일 맞네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합니다. 자, 46번입니다. 46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원래 이제 7일에 반납을 해야 되죠. 분실 등의 사유로 이제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아니죠.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발급된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를 기재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47번입니다. 47번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협회가 그런 얘기예요. 협회가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세 해당합니다. 그렇네요. 자, 협회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국장 500과 딱 기억합니다. 국장 500과. 협회 그럼 무조건 국장 500과예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누가 부과하는 거냐면 국장이 부과합니다. 항상 과태료는 부과권자를 물어보는 거니까 부과권자도 같이 기억합니다. 국장이 500과. 48번입니다. 자, 48번.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100과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100과 한번 암기해 볼까요? 100과 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요거네요. 그래서 요거 휴업신고 의무 위반, 폐업신고, 휴폐업신고 의무 위반, 그리고 재개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예요. 그럼 요거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요거네. 재개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 맞습니다. 자, 49번입니다. 49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과의 사유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세 해당합니다. 맞네요. 요거네. 이전. 100과 사전이 휴폐됐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이렇게 게시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과. 50번입니다. 자, 50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과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세 해당합니다. 맞네요. 100과 오네요. 100과 사전에 휴폐되었으니 이전에 보증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답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과. 자, 51번입니다. 자, 51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과 100만 원 과태료 부과세 해당합니다. 맞네요. 요거. 휴폐업 신고 중에서 변경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입니다. 코드만 요거만 딱 외우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52번입니다. 자, 52번 자격 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한다. 자, 53번입니다. 53번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취소 처분할 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처분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 취소의 처분권자는 시도의사죠. 그럼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하려면 취소니까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54번입니다. 54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한 자는 그 처분로부터 7일 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맞네.
자반 7이죠. 자반 7. 7 내반납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과죠. 100과. 위반은 100만의 과태료입니다. 55번입니다. 자, 55번.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자5 5일 이내에 국토교통관한테 보고합니다. 맞네요. 자5 보통이죠. 자5 보통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5 보통 5일 이내죠. 5일 이내.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통지해야 돼요. 자5보통. 요 중에서는 이제 국토교통 보고하는 것까지 얘기했네요. 보고도 하고 통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분권자는 당연히 시도지사죠.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자5 5일 이내 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56번입니다. 자, 56번 중요하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중개 사무소 소재를 관하는 시도의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자, 절차 이행은요,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사무소 시도의사가 하는 겁니다.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취소 처분할 때, 자격 취소 처분할 때 청문은 어떤 청문 필요한 절차인데 이 절차는 청문 절차예요. 자, 그래서 절차 이행은요,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교부원하고 사무소가 다를 경우에는. 그래서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청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러니까 변명 같은 걸 다 들어주고, 증거 조사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자격 취소 처분은 교부한 시도의사가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구별해 볼까요? 절차 이행은 사무소가 하고, 그리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가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 이행 이런 말이 나오면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교부한 시도의사가 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자, 57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금쟁이라는 거네. 그죠? 금쟁이라서 손해를 입혔네요. 을의 행위는 여기서 을은 소공이죠. 소공. 을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세에 해당한다. 그렇네요. 금쟁이, 소공이 금쟁이를 위반하면 금쟁이를 하게 되면 자격 정지세에 해당합니다. 자,
58번입니다. 자, 58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금쟁이라는 경우 이런 뜻이네요. 금쟁이를 한 경우 을은 소공을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렇네요. 자, 그럼 뭐 행정형벌을 물어봤습니다. 금쟁이 행정형벌. 자, 금쟁이 코드 먼저 기억하고 행정형벌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자, 금쟁이 단식 방해로 미, 직, 쌍, 투, 승에 걸렸으나 거, 초, 매, 알을 먹고 간신 났죠. 자, 단식방해 미직상투증은 3, 3천짜리고 거초매알은 1, 2천짜리예요. 자, 그 중에서 거짓된 은행이 요거예요. 거짓된 은행이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1, 2천 맞네요. 자, 59번입니다. 자, 59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자, 이 거짓된 이 단어를 딱 보면서 이게 금쟁이구나 이걸 딱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금쟁이 여기에요. 자,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갑의, 여기서 갑은 개공이죠. 개공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네요. 금쟁이죠. 개공이 금쟁이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취예요. 임등취. 임의적 등록 취소. 상등취.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맞네요. 자,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금쟁이 했다는 얘기죠. 금쟁이에서 손해를 입혔다. 이 사례에서 을이 소공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형벌을 받는 거죠. 그럼 을은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해가지고 금쟁이라는 경우는 행정형벌 얼마짜리냐면 1, 2천짜리죠. 1, 2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개공갑은 을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받는다. 아니죠?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부과받지 않습니다. 벌금형 받지 않습니다. 조문에 있는 얘기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